네, 안녕하세요. 고아라의 Q&A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중에 이 제목으로 보고 오셨겠지만 소책자와 전자책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출판해야 될지 모를 때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출판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뭐 두 가지 다 동시에 출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동시에 하면 되지 왜 저걸 고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본인의 선택에 맡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좀 주도권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50페이지 이상만 있으면은 누구나 출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50페이지 이상이 되면 출판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저는 이런 기준을 하나 더 두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많은 분들의 책을 기획을 하고 같이 출판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00페이지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요. 평균적인 기준을 잡고 100페이지 이상의 원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종이책을 함께 출간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페이지 그 언저리의 90페이지나 80페이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종이책으로 출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100페이지에 훨씬 못 미치는 50페이지 언저리에 있는 그런 원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전자책을 먼저 출판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책을 갖고 왔는데, 자, 50페이지 여러분 출판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50페이지를 출판했던 저희 수강생 책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짜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게 얇은 책인데 되게 얇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50페이지 사실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끝나는 이렇게 책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이런 일기장? 이런 노트보다도 훨씬 더 얇은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센치를 한번 저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자, 대략 여러분들 0.4cm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게 120페이지짜리 저희 원고예요. 수강생분이 출판하셨던 이 책인데요. 이 책이 120페이지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와 방금 제가 0.4cm라고 얘기했던 요 50페이지짜리 요렇게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120페이지,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들은요, 어느 정도의 이 묵직한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받아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100페이지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짧은 분량의 책을 써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가 지금 첫 번째 분량으로서 100페이지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양이 적더라도 뭔가 종이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예를 들면 고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경우, 분량이 적더라도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에 맞게끔 종이책으로 얇더라도 출판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부분은요. 장단점이라고 저는 구분을 짓긴 했었는데, 사실 종이책의 장단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물로 이렇게 뭔가 내가 썼던 원고를 책으로 받아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량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이걸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자가 출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문을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결제가 되는 동시에 그때 책을 찍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 자가 출판이거든요. POD 출판이라고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주문하면 굉장히 빠르게 오잖아요. 늦어도 3, 4일이면 오는데, 자가 출판 같은 경우는 책을 찍어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만약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장점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이책 같은 경우는 7일에서 12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결제를 한 동시에 그 문서를 바로 다운받아서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을 바로 열람해서 그 책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책의 단점을 유일하게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북크크에서 전자책은 외부 유통이라는 게 안 돼요. 외부 유통이라는 거는 북크크 자체 서점에서 판매하는 거 외에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타 이런 서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외부 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책만 출간을 하시면 이 책은 북크크 안에서는 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타 서점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뭐 종이책 같은 경우도 외부 유통이 이런 되는 조건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외부 유통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하는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은, 내가 외부 유통을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책을 종이책도 같이 출간을 해야겠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둘 다 출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양이 적을 경우에 100페이지 기준으로 양이 적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출판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먼저 출판을 해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조금 종이책을 반드시 출판을 해야 된다, 종이책이 필요하다, 뭔가 실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양이 적어도 종이책을 출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지금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원고를 쓰시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 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원고를 다 마무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출판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매주마다 혹은 더 자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